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너가 어쩜 알고? 다인은 조용한 아이였다. 주목받는 일과는 거리가 먼 늘 한쪽 구석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는 그런 학생. 하지만 그녀의 책은 남들과 달랐다. 10대가 쉽게 펼치지 않을 한의학 이론서, 경락도, 기혈 흐름도, 맥의 변화도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빠르게 이해하고 익혔다. 어떤 날은 손목이 아프다며 찾아오는 친구에게 손가락 몇 번 눌러 통증을 줄여주고 어떤 날은 체한 듯 토라진 아이에게 배꼽 주변의 혀를 살짝 비벼 까칠한 표정을 풀어주곤 했다. 그녀의 행동은 대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했다.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늘 집중되어 있었다. 다인을 보는 친구들은 종종 말했다. 저 아이는 한 방에 미쳐 있어. 가난했던 다인의 현실은 그녀의 꿈을 자꾸만 밀어냈다. 한의학 서적은 값이 비쌌고 강의나 학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오래된 건강 잡지들로 혼자 자신만의 공부를 이어갈 뿐이었다. 그럼에도 다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 고통을 덜어주는 일, 그 두 가지는 돈보다 귀한 가치라는 것. 그런 다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된 건 봄이 막 찾아오던 어느 오후였다. 그 인연은 같은 반 친구의 집안에서 시작됐다. 친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 물리치료도 수술도 재활도 모두 헛수고처럼 끝난 상황.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휠체어에 묶인 채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재벌이었다. 다인의 작은 손끝이 그 재벌의 다리를 바꿔놓기까지 남은 시간은 아직 멀어 보였지만 이미 인연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인과 같은 반이 된 지은은 첫날부터 밝은 미소로 다인에게 다가왔다. 먼저 말 걸어주는 친구는 흔치 않았기에 다인은 어색해하면서도 금세 마음을 열었다. 지은은 늘 따뜻했다. 밝은 성격 뒤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을지 다인은 처음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몇 번 집에 놀러 가자는 초대가 계속되자 다인은 서서히 지은의 세계를 보게 됐다. 지은의 집은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었다. 대문을 지나자마자 보이는 넓은 정원, 현관까지 이어지는 깨끗한 길, 그리고 외관만으로도 압도되는 큰 집. 다인은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은 머쓱한 듯 웃었다. 아빠가 일을 크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집 좀 조용해. 조용하다는 말은 그저 말이 아니었다. 집안은 넓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 밥 짓는 냄새도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인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휠체어를 보았다. 그 위에는 지은과 너무 닮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목선. 표정은 차갑고 말은 적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지은이 작게 말했다. 우리 아빠야. 내가 초등학교 때 큰 사고를 당했어. 그 일 이후로 하반신을 못 쓰고 있어.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아파도 참고 다쳐도 버티던 세월을 지나왔기에 누군가의 고통에 쉽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휠체어 위의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다인을 정확히 향했다. 다인의 손을, 표정을, 발끝을 마치 무엇인가를 읽듯 오래 바라보았다. 친절도 경계도 아닌 해석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긴 눈빛. 다인은 괜히 등을 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인사는 말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은은 다인의 손목을 끌었다. 우리 방으로 가자. 아빠는 낯가려서 말이 없을 뿐이야. 사실 마음은 따뜻해. 하지만 다인은 지은의 말보다 그 남자의 시선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낯선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던 그 눈. 그 눈동자 깊은 곳에 말 못할 고집과 상처가 겹쳐 보였다. 그리고 다인은 알지 못했다. 그 남자의 다리를 움직이는 기적이 자신의 작은 손끝에서 불과 몇 주 뒤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지은의 방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 쪽에서 묵직한 바퀴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그 소리는 발걸음보다 더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 여기까지 오셨어? 다인은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봤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방 앞 복도에서 천천히 멈춰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감정을 읽기 힘들었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다인을 향한 탐색과 경계가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씩 웃으며 말했다. 아빠, 이쪽은 다인. 내 친구야. 학교에서 제일 착하고 손이 되게 섬세해. 그 말에 남자의 얇은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섬세한 손. 그 단어에 반응한 것이다. 남자는 다인의 손을 오래 바라봤다. 작고 마른 손. 그러나 손가락 끝에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지고 연구해온 고집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인은 불편함을 숨기며 정중히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근 뒤 다인과 지은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의도적이었다. 낯선 사람이 딸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침묵. 다인은 이유도 없이 어깨가 굳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은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잔나비 인형을 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 다인이는 좀 특별해. 아픈 애들 있으면 손으로 만져주고 도와주는 애야. 예전에 나도 손목 아플 때 해줬는데 괜찮아졌어. 다인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냥 책에서 본 거 조금 따라 해봤을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돌아서는 듯 했던 몸이 다인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실력은 책만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무시가 아닌 묘한 시험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다인의 마음이 불편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노력이 가볍게 평가절하된 것 같은 감정.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 하나가 피어올랐다. 왜 그의 눈빛이 단순한 의심이나 무시로만 보이지 않을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지친 마음이 다인의 눈에도 선명하게 읽혔기 때문이다. 지은은 아버지가 방을 벗어나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가 저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다리에 힘이 없어진 뒤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해. 그 말에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경계만이 아니었다. 상처를 지키려는 사람의 본능 같은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다인의 손끝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풀리기 시작한다. 그 남자의 다리가 5분 만에 떨리는 기적을 맞이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다인이 지은의 집에서 돌아온 날은 유난히 마음 한 구석이 어수선했다. 재벌 아버지의 묵직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다. 그 경계는 무섭지 않았지만 깊고 단단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주는 법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처럼 다인은 책상 위에 한의학 노트를 펴며 그의 표정을 떠올렸다. 긴장, 경계, 그리고 오래된 통증이 그의 눈과 입술에 묻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 지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다인아, 우리 집 좀 와줘. 지은의 떨린 목소리에 다인의 가슴은 바로 내려앉았다. 아빠 상태가 좀 이상해졌어. 아침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말을 거의 못해. 지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눈물이 가득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지은을 따라 뛰었다. 집에 도착하자 거대한 거실이 오늘따라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전날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입술은 헬쑥하게 말라있고 손등은 파랗게 굳어 있었다. 허벅지 부근을 움켜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손바닥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은이 울먹이며 다가갔다. 아빠 괜찮아? 왜 말을 안 해? 아침만 해도 괜찮았잖아. 남자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며 미약한 신음만 내뱉었다. 다인은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서 어제 보았던 힘과 고집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참아온 고통이 터져나오는 표정뿐이었다. 그러나 다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책으로만 봤지만 눈앞의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경직된 허리, 흐르는 식은땀, 다리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을 때 나오는 증상들. 다인은 지은에게 물었다. 이런 통증 자주 와?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어제 너 다녀간 뒤로는 평소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 근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이래. 다인은 한 발 더 다가갔다. 남자의 손끝과 발목,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았다. 가난 속에서 익힌 손끝의 감각이 그 순간 또렷해졌다. 다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은아, 잠깐 나한테 맡겨볼래? 지은은 놀란 눈으로 다인을 바라봤다.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다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책으로만 배웠어도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는지는 느낄 수 있어. 그 말은 자신을 과신한 대사가 아니었다. 한의학에 빠져 있던 그 긴 시간, 가난이 만들어준 절박한 집중, 수없이 반복해온 상상 연습, 모든 것이 이 순간을 향해 모이는 듯했다. 다인은 남자에게 다가갔고 그의 무릎 근처에 조심스레 손을 댔다. 처음 느낀 것은 차가운 체온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지 못하는 막힘이었다. 다인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자리에서 손끝 하나 잘못 움직이면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다인의 눈이 한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지금 당장 해야 해. 그 결심은 어느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선택이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의 집에서 돌아간 뒤 다인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불안이 가라앉질 않았다. 재벌 아버지의 몸에서 느꼈던 비정상적인 흐름, 막혀있는 경락, 급격하게 굳어가는 다리의 기운. 그 모든 조짐이 다인의 머릿속에서 밤새 사라지지 않았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학교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다인아, 아빠가 널 찾고 있어. 다인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내가 만져준 다음부터 아빠가 뭔가 느낌이 달라졌대. 근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 병원에서도 오늘은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하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빠가 다인아, 너를 다시 보고 싶대. 다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곧장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 문이 열리는 순간 다인은 숨을 삼켰다. 재벌 아버지는 어제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턱선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단단한 경계가 깨어지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번져 있었다. 휠체어를 탄 채 그는 다인 앞에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제 내 손이 내 다리에 닿았을 때 잠깐이지만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다. 지은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흔들리는 숨을 고른 뒤 다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도 의미 없다고 했다. 남은 치료도 반복일 뿐이라며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너의 손에서는 다른 느낌이 났다. 다인은 머뭇거렸다.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책으로만 본 거고 아저씨 몸은 제가 함부로. 그는 다인의 말을 막았다. 사람의 몸을 이해하려는 눈과 살리고 싶은 마음은 배운 횟수보다 중요하다. 그 말은 의심 많던 아버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다. 다인의 가슴이 순간 깊게 흔들렸다. 아버지는 다리를 손으로 짚어 보이며 말했다. 한 번 더 내 다리를 만져봐 줄 수 있겠나? 지은의 눈이 커졌다. 다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막힌 기운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확신 때문이었다. 다인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 위에 앉았다. 손끝을 조심스레 아버지의 허벅지와 발목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느꼈던 막힘보다 훨씬 더 강한 엉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 이상 방치하면 진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다인의 입술이 굳어졌다. 아저씨, 지금 바로 조금이라도 풀어드려야 해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기적의 시작점은 그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강하게 열리고 있었다. 다인은 천천히 숨을 3번 골랐다. 손끝의 떨림이 가라앉고 마음이 한 점으로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재벌 아버지는 긴장된 듯 손바닥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지은은 아버지의 옆에서 손을 꽉 움켜쥐고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를 믿고 싶은 마음과 다인을 믿어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 작은 몸이 흔들리는 듯했다. 다인은 아버지의 다리 위에 두 손을 천천히 얹었다. 첫 번째로 느껴진 것은 살갗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기운이 흐르지 못해 굳어버린 선, 정확히 무릎 위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진 굳은 흐름이 가늘게 그러나 분명한 선을 이루고 있었다. 다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가 막혀 있어요. 지은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서서히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경계가 아니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다인은 손가락 2개를 세워 허벅지 안쪽의 특정 지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 지점은 그녀가 도서관 책에서 수십 번 보았던 이름 없는 작은 혈자리. 교과서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경락이 모이는 곳의 기운이 흐름을 잠시 멈추는 지점. 다인의 손끝이 그 자리를 정확히 짚었을 때 아버지의 다리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지은이 놀라며 외쳤다.
아빠, 방금 움직였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짧은 숨만 내뱉었다. 다인은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할게요. 그 말은 작은 떨림도 과한 자신감도 없었다. 그저 한 학생이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하고 세운 가장 단단한 결심이었다. 다인은 손가락의 각도를 바꾸고 그 지점을 천천히 눌렀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압력. 두 번째 손가락은 허벅지 바깥쪽으로 이동해 막힌 기운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다. 몸속의 흐름과 맞춰진 듯 아버지의 복부가 울리고 호흡이 깊어졌다. 그 순간 다리는 전과 다른 느낌을 보였다. 아버지의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인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발목 바깥쪽에 혀를 눌러 기운이 아래로 흐르도록 길을 잡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손끝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목에서 낮게 그러나 분명한 숨소리가 터졌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다인아, 아빠 다리가 떨리고 있어.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희미한 기적이었다. 하지만 다인은 손끝을 떼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길을 잡아야 해요. 다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조용한 눈빛 속에는 가난한 삶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꿈과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마치 한 점으로 좁혀지듯 흘러가기 시작했다. 5분, 기적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다인의 손끝이 정확한 각도로 눌러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확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허벅지 근육이 잠들어 있던 새가 날개를 펴는 듯 아주 느린 떨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막혀있던 기운이 천천히 길을 찾아가는 과정, 머물러 있던 강물이 얼음 틈을 비집고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지은이 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지금 다리 움직였어. 정말 움직였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굳은 입술 끝이 아주 천천히 떨리듯 움직였다.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움직임이 그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만큼의 변화였다. 다인은 손끝의 압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했다. 기운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요. 지금은 이 흐름이 다시 멈추지 않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숨을 끊어내듯 내쉬며 팔걸이를 꽉 잡았다. 팔뚝의 힘줄이 솟아올랐다. 마치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한꺼번에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다인의 손은 허벅지에서 종아리 쪽으로 이동했다. 경혈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기운이 흘러갈 방향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발등이 더 명확하게 들썩였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발이 움직여. 진짜 움직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다인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다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오랜 절망이 깨어나는 고통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괜찮아요. 이건 몸이 살아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느낌,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의 소리였다. 다인은 이어서 발목의 바깥쪽 혀를 눌렀다. 그러자 아버지의 종아리 근육이 확실하게 수축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점점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지은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다인아, 정말 되는 거야? 다인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조금만 더요. 아저씨 몸이 지금 길을 찾는 중이에요. 다인은 손을 떼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다시 기운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점점 살아났다. 그 눈빛 속에 오랜 시간 꺼져 있던 희망이라는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의사도 유명한 전문가도 아니었다. 가난한 여학생, 책으로만 배운 아이.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온 힘을 다하는 아이. 그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기적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인의 손이 마지막 혈에 닿은 순간 아버지의 몸에서 숨이 멎을 듯한 떨림이 번졌다. 그 떨림은 더 이상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허벅지 전체가 잔잔한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종아리까지 기운이 스며들며 발끝으로 내려갔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강 위에 봄 햇살이 내리쳐 얼음이 깨져나가는 장면과도 같았다. 지은은 손을 입에 가져갔다. 아빠 다리 올라갔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일 수조차 없었다. 눈동자만 크게 뜬 채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믿음, 충격, 두려움, 희망, 네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리고 다인의 손이 발목을 틀어 마지막 길을 열어주자 아버지의 발끝이 스스로 방향을 바꿨다. 사람이 의지를 보일 때 나타나는 미세한 각도 변화였다. 지은이 울음이 터진 듯 속삭였다. 아빠가 움직이고 있어. 거실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바람도 먼지도 소리도 모두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듯 했다. 다인은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제 아저씨 몸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버지는 팔걸이를 놓았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향해 손가락을 떨리며 뻗었다. 손끝이 허벅지를 스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는 감각,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온기, 움직임이 주는 현실감. 그 한순간이 그에게는 세상을 얻는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네. 다리가 목이 잠겨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 다시 움직이는 거야. 다인이 아빠 도와주고 있어.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본 적 없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랜 세월 세워져 있던 무뚝뚝함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남자의 낮고 깊은 울음.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숨이 끊어질 듯 터져나오는 눈물. 그 울음은 약한 울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무너져 있던 영혼이 일어나는 울음이었다. 지은도 함께 울었다. 그 작은 울음이 거실의 큰 울음과 섞여 집안의 침묵을 완전히 깨뜨렸다. 다인은 조용히 손을 떼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길을 열어드리면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눈물 속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듯 몸을 끌고 다인을 바라봤다. 두 눈이 뜨거웠다. 그 안에는 경계도 의심도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감사함과 믿음,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준 사람이 아닌 자신을 다시 살려준 소녀에게 보내는 진심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은 평생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절망보다 훨씬 무거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다. 그리고 다인은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 날, 다인은 학교 옥상 난간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한 시간, 붉은 빛이 교복 끝을 비추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어제의 순간은 꿈처럼 선명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쓸쓸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레 옆에 앉았다. 다인아, 어제 정말 고마웠어. 다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지은은 다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침묵 끝에 다인은 작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난 이런 거 할 자격 없는 애야. 지은이 놀란 눈으로 다인을 바라봤다. 다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늘 아팠어. 엄마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지를 못했고,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을 다쳤어. 치료비도 모자라서 대부분 그냥 참고 살았어. 그녀는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아플 때마다 약국도 아닌 동네 건강 잡지 뒤쪽을 뒤져서 통증 줄이는 법을 찾아봤어. 그러다 한의학이라는 걸 알게 됐고, 맥을 짚으면 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내 마음에 꽂혔어. 지은이 숨을 골랐다. 그래서 아프던 엄마랑 아빠를 돌보려고 했구나. 다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어. 책만 보면 몸의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졌어. 돈은 없었지만 어쩌면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녀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톡톡 두드렸다. 그 작은 습관은 몇 년 동안 혼자 연습해온 흔적이었다. 다인은 말을 이어갔다. 근데 한의대는 너무 비싸. 장학금도 어렵고 내가 감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지은은 다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꿈이었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도 갖고 있는. 다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꿈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그녀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지은은 다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다인아, 너 어제 아빠한테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혼자서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아무리 몰랐다 해도 아빠는 알았을 거야. 다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햇빛 아래서 흔들렸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진 건 책밖에 없으니까.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책만 가진 게 아니야. 다인은 마음이 있어. 그 말이 다인의 가슴을 찔렀다. 조용히 숨을 내쉬는 동안 오랫동안 눌려있던 상처가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동안 바람만 불었다. 그리고 다인은 처음으로 지은에게 솔직히 말했다. 나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로. 그 고백은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이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울컥한 눈빛으로. 다인아, 그 꿈, 이제는 혼자 꾸지 않아도 돼. 지은의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니었다. 내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변화의 전조였다. 다음 날 지은의 집에 들어선 다인은 어제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 잠시 멈춰섰다. 거실에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재벌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들어 다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분명 전날보다 밝아 보였다. 통증으로 굳어있던 표정과 깊게 내려앉았던 음영이 조금은 거쳐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과거의 차가움도 경계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벽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온전히 누군가를 바라보는 따뜻한 깊이가 있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오늘 아침에도 다리를 조금 움직였어. 아버지의 손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로 올라갔다. 그 손끝에 닿은 자신의 다리를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난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내 몸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건 10년 만이었다. 다인은 그 말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어디서 그런 손을 배웠나? 그 질문에는 비난도 의심도 없었다. 오히려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의 호기심이었다. 다인은 솔직하게 말했다. 배웠다기보다 혼자 연구했어요. 책 보면서 손끝으로만 따라해봤어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인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크지 않았다. 얇고 가벼운 손. 하지만 어제 그 손끝이 자신에게 가져온 변화는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 주지 못한 변화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사람의 몸을 만지는 손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말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다. 지은이 웃었다. 아빠는 마음 따지는 거 잘 못하잖아. 아버지가 미소 짓는 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다인을 향한 태도도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는 다인의 앞에 두 손을 모아놓고 천천히 말했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희망을 봤다. 그 말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 차갑고 단단한 남자였던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뱉은 진심. 그러더니 그는 휠체어를 살짝 앞으로 밀며 다인 가까이 다가왔다.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다인의 숨이 멈췄다. 무슨 부탁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망설였던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다리를 조금 더 봐줘라. 그 말은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자 다인을 믿는다는 뜻이었다. 다인은 그 말의 무게를 안다. 어제 처음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가 평생 쌓아온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은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인아,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 처음이야. 그 말에 다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분.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더 도와드릴게요. 아버지의 눈빛이 한순간 빛을 머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다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다인은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을 어린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을 되찾아준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적의 여파는 복원된 다리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도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다리가 움직이고 난 뒤 집안의 공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지은의 집은 늘 넓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에는 어쩐지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침부터는 달라졌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고 식탁 위에 놓인 차 한 잔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엄격한 이마선, 늘 굳어있던 입술, 자신조차 다가가지 못했던 단단함.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요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 아버지는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외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스며 있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아침마다 거실에서 재활을 시작했다. 다인은 다른 의사처럼 복잡한 도구를 쓰지 않았다. 몰아부를 수 없는 손끝의 감각과 책에서만 본 지식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했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다인 쪽으로 손이 향했다. 지은은 언제나 그들 옆에 있었다. 아버지의 팔을 잡아주거나 다인이 언급하는 혈자리의 위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어린 학생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딸이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이었다. 다인이 손끝으로 아버지의 허벅지를 누르자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을 찡그렸다. 지은이 놀라 뛰어왔다. 아빠 아파? 아버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프다기보단 지금 뭔가 뜨겁게 흐르는 느낌이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운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아버지는 다인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마치 오래된 철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처럼 깊은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내 말대로 정말 몸이 살아나는 것 같구나.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다인아, 우리 아빠 요즘 진짜 표정이 좋아졌어. 너 올 때만 되면 꼭 차려입고 앉아있단 말이야.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딸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 얼굴엔 웃음을 참는 기색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다인은 아버지의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다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움직이려고 하는 힘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한숨처럼 말없이 들이마셨다. 그 숨에는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던 남자가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마음을 기댄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다인이 알려준 동작을 스스로 따라 해보려 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려 시도했고 종아리가 흔들렸다. 지은이 놀랐다. 아빠, 지금 혼자 했어? 아버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래 걸렸지만 어쩌면 진짜 다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다인의 눈에도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은 지금까지 자신을 묶고 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묘한 충만함이었다. 그녀는 자기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지은도 아버지도 들었지만 그 누구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 대신 두 사람은 다인을 향해 고마움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냈다. 세 사람은 다리가 움직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쌓아가고 있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벽이 사라지는 기적. 며칠 동안 이어진 재활로 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근육의 반응은 꾸준히 살아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절망에 갇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날도 아침 재활이 끝나고 다인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무리하면 다시 경락이 막힐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덕분에 내 몸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 지은은 다인의 팔을 잡고 흔들며 웃었다. 다인아,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와줄 수 있지? 다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메고 돌아서려던 순간 가방의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가 떨어졌다. 찰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래고 금이 간 작은 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다인은 허리를 숙여 상자를 급히 주우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 그는 천천히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침을 스치자 다인은 당황한 듯 손을 모았다. 아저씨, 그건 그냥 제가 혼자 연습하려고 만든. 아버지는 침통을 조용히 열어 닳아버린 손잡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오래됐군. 다인은 고개를 숙였다. 네. 돈이 없어서 중고로 산 거예요. 제대로 된 침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마치 오래된 기록을 읽듯 그 작은 침들을 바라보았다. 작고 가벼운 철침. 하지만 손잡이 부분은 수없이 잡히고 비벼져 색이 벗겨져 있었다. 그건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수천 번 연습했다는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침통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에 있는 건 책으로 만든 지식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실력이다. 다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다. 다인은 숨을 삼켰다. 저는 그냥 돈이 없어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봤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동정도 안쓰러움도 아니었다. 순수한 존경, 궁금하다. 아버지는 침통을 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작은 침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다인의 목이 떨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가난 때문에 감춘 꿈, 무시당할까 두려워, 입 밖에 내지 못한 욕심,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다. 다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꿈이에요.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혼자 연습했어요. 지은은 손을 입에 가져갔다. 다인아, 그렇게 오래 혼자 연습한 거야?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아플 때도, 아빠가 다쳤을 때도 제가 뭘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동경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충격이었다. 이 아이는 부자가 아닌, 누가 시켜서도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 어려운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현실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
아버지는 느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끝이 침통을 꽉 잡았다. 다인아. 그는 마치 오랜 결심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다. 너의 꿈, 내가 도와주고 싶다. 다인은 숨을 멈췄다. 침통을 쥔 아버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몸의 떨림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기회다. 다인의 눈가가 젖어갔다. 그 말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진짜 기회라는 단어였다. 그날 오후 거실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깊고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된 침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책으로만 본 아이의 손이 그 침을 잡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그의 시선은 조용히 헤아리고 있었다. 다인은 손끝을 문지르며 아버지가 어떤 말을 꺼낼지 몰라 긴장된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와 다인을 번갈아 보며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인아. 그 한마디에 다인의 숨이 멈췄다. 아버지는 침통을 천천히 다듬며 말했다. 너는 그 어떤 의사보다 내 몸을 정확히 읽었다. 다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전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책 조금 본 학생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다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책만 본 학생이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를 깨웠다. 그 말에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에는 평생 회사를 키우며 지켜온 책임감과 딸을 지키려 했던 단단한 마음이 묵직하게 묻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결심이 끝난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재능과 마음이 낭비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다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앞으로 조금 밀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너의 꿈이 한의사가 되는 거라 했지. 다인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단단한 눈빛으로 다인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공부를 전부 책임지겠다. 지은이 놀라 입을 가렸다. 아빠 진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내가 원하는 공부라면 무슨 방법이든 지원할 것이다. 거실의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다인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그런 큰 도움은 저 같은 애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난하고.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가난하다고 꿈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다인의 눈가가 젖어갔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내가 널 돕는 이유는 동정이 아니다. 그의 눈빛은 가장 진지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졌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다시 일으켰다.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다인에게 침통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침들이 너를 버티게 해준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버티게 해줄 차례다. 그 말은 평생 단단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다인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가난과 상처로 감히 꺼내지 못했던 꿈이 눈앞에서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인아, 내가 너의 길을 열겠다.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 말은 다인의 평생을 바꿀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내민 말은 다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컸다. 너무 크게, 너무 갑작스럽게. 다인은 양손으로 침통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아저씨, 이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에요. 지은은 다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다인아, 우리 아빠 말 진심이야. 아빠는 한번 결심하면 절대 번복 안 해. 그리고 너는 받을 자격 있어. 하지만 다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통을 바라봤다. 닳아버린 손잡이들, 밤마다 혼자서 눌러보고 책을 베개 삼아 잠들던 날들, 가난을 견디며 손끝에 감각을 새겨넣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기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자 도저히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받을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다가와 휠체어의 높이를 낮추듯 몸을 기울였다. 그는 다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다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냥 가난한 학생이에요. 변변한 옷도 없고 책 한 권 사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아저씨 같은 분이 도와줄 이유가 저한텐 없어요. 지은이 조용히 속삭였다. 다인아,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너는 가난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다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평생 부를 쌓으며 살아왔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모두 내게 고개를 숙였지. 그 말투는 자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친 사람의 고백에 가까웠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본 아이가 너였다. 다인은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재벌인지 아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든, 내 표정이 차갑든,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다인의 침통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작은 침통을 몇 년 동안 붙잡고 버텨온 너를 보고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인은 숨을 들이켰다. 지은이 살며시 말했다. 다인아, 우리 아빠는 원래 누구에게도 이런 말 안 해. 그만큼 너를 믿는 거야.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다인에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꿈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 도움을 기꺼이 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여 다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 꿈이 누구보다 선하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다인의 눈동자가 물안개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침통을 꼭 쥐며 말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받아라. 이건 배려가 아니라 투자다. 다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꿈꾸던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감각에 작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서 마침내 다인은 마음을 열었다. 그럼 받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버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지은은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약속이 맺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집안 공기는 전과 다르게 생기가 가득했다. 지은은 아침부터 들뜬 표정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며 매트를 깔고 쿠션을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다인아, 오늘 아빠 진짜 컨디션 좋아 보여.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리를 스스로 옮겼어. 다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떨리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오늘 아버지에게 중요한 변화가 오는 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거실 중앙에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두 손을 팔걸이 위에 얹은 채 고요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인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저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 다인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인은 아버지의 허벅지와 무릎 사이 지난번 반응이 좋았던 부위를 천천히 눌렀다. 지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몇 분 지나자 아버지의 다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다인은 손끝의 압력을 조금 바꿨다. 그러자 떨림이 더 강해졌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받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숨이 흔들렸다. 지금 기운이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넘어온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몸이 이제 스스로 길을 내고 있어요. 지은은 손을 모으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 다리가 움직여. 아버지의 다리는 분명한 힘을 담아 앞으로 밀렸다. 그 움직임은 아무리 작아도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팔걸이를 단단히 잡았다. 두 팔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가 몸을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지은이 숨을 삼켰다. 아빠 지금 서려고? 아버지는 떨리는 숨 사이로 말했다. 오래 기다렸다. 다인은 서둘러 아버지 옆에 섰다. 잠깐만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하지만 아버지는 익숙한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 순간 내가 서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구나. 지은은 눈물이 고인 채 휠체어 뒤로 돌아가 아버지의 등에 손을 댔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릎이 떨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긴장했다. 다인은 두 손으로 아버지의 허리와 종아리를 잡고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이 마침내 완전히 힘을 받았다. 몸이 일어섰다. 아빠, 지은의 울음 섞인 외침이 거실에 울렸다. 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섰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저 한 사람이 일어선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 집안에서 10년 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다인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지탱하며 말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지은과 다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렸다. 둘 다 이리 오너라. 지은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가슴에 안겼고 다인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인의 손을 잡아 자신과 지은 사이로 끌어당겼다. 너도 내 사람이다. 그 말은 다인의 심장을 깊게 울렸다. 세 사람은 서툴지만 단단한 포옹을 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고맙다. 내가 다시 서는 날이 올 줄은. 지은의 울음, 아버지의 떨리는 숨, 다인의 젖어드는 눈. 세 사람은 말보다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10년의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던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은의 집은 늘 고요하고 넓었지만 이제 그 고요함 안에는 따뜻한 숨결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이면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려 노력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움직였어.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다인 덕분이지. 그 말에 다인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며칠 후 거실 식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다인을 불렀다. 다인아, 잠시 이리 와보거라. 다인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지는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게 뭔지 알고 싶지 않나? 다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장학금 신청서, 입학 추천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한의대 지원 서류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다인은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아저씨, 이건... 아버지는 다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 했지. 그 길을 갈 준비는 끝났다. 다인은 봉투를 쥔 손을 떨었다. 지은은 옆에서 손을 모아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인아,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이건 너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인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밀어내며 쌓았던 단단한 벽을 전부 내려놓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이미 누군가를 살린 사람이다. 내 다리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살렸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게 너의 길이다. 다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꿈이 지금 이 집 거실 한가운데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다인은 한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지은과 함께 학교 정문 앞에 섰다. 햇빛이 그들의 어깨를 감싸고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다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서 배우거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세상을 밝혀라. 그 말은 축복이었고 부탁이었고 무너져 있던 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가장 진심 어린 기도였다. 다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고맙다는 말은 사람을 살릴 때 하거라. 다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아주 오래 남았다. 5분 동안의 기적은 누군가의 다리를 움직였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렸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5분은 어쩌면 다인이 앞으로 걸어갈 평생의 시간을 비추는 빛일지도 모른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적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메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기적의 시작과 끝을 담은 작은 고백이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 다인에게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에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사연 라디오였습니다.